제가 경영청구를 제일 잘했을까요? 제가 제일 잘하지는 않았겠죠. 저보다 잘하는 세무사님들, 회계사님들, 변호사님들 얼마나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암스트롱은 기억을 하고 두 번째로 달에 착륙한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는 세무법인 최초의 경영청구 전문 세무법인이라는 단어를 제가 먹었기 때문에. 경영청구 하면 솔직히 셜록 텍스는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뭐 두 번째 뭐 잘 모르시지 않으세요? 잘 모르시잖아요. 세무사님들도 거의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먹기 위한 무언가를 하시는 게 새로운 뭐 경영청구라는 경영청구도 제가 먹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더라도 또 무언가의 시장을 그 무언가가 뭐가 될지는 저도 몰라. 근데 그런 거를 하시는 게 사실은 제일 베스트고요. 못 찾겠다고 하면 마케팅 불변의 법칙에서 나오는 건데요. 서브 타이핑이라고 합니다. 제가 서브 타이핑을 어떻게 했냐면요. 기장, 뭐 재산세제, 뭐 불복, 조사, 대응 뭐 한 4가지의 세무사에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4가지의 업무가 있다라고 하면 얘만 따로 빼는 거예요. 세무법인 최초의 경영청구 전문 세무법인이라는 단어를 먹으려면 내가 세무법인 최초가 될 수는 없잖아. 내가 세무법인 최초는 아니잖아요. 제가 최초의 세무사는 아니잖아. 최초의 전문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쪼개는 거죠. 이거 그냥 하나의 예시를 드는 거예요. 예시. 경정청구 내에서도 다양한 업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면 제조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서비스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의료 뭐 이런 서비스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그럼 서브 타이핑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무법인 최초의 의료업종 전문의 경영청구 세무법인. 웃잖아요. 생각보다 효과 큽니다. 시장이 작을 것 같죠? 시장 작지 않아요. 경영청구 시장 누가 클 거라고 예상했습니까? 제가 경영청구를 시작하기 전에 누가 이 시장이 클 거라고 누가 예상했어? 다 기장하고 있고 다 조정하고 있고 다 조사 대응하고 있고 조사 대응 끝난 데에서 다 불복하고 있잖아. 경영청구 시장 누가 클 거라고 생각했어? 아무도 없었어요. 저 처음에 경영청구 한다라고 제 주변에 있는 세무사님들한테 얘기했을 때 다 개시했어요. 네가 뭔데 그걸 경영청구래? 우리 기장 다 하고 있는데 뭘 경영청구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얘기 했거든요. 지금 어떨까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 와요. 이거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세무사님께서 경조청구 한다고 시작해. 만약에 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제가 세무법인 이길 수 있습니까? 경조청구 말고 나 이거 다 하는 세무법인이야 라고 했을 때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이겨요. 저 어떻게 이깁니까? 네, 저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겨요. 경조청구는 쪼갰어. 나 경영청구 전문인데? 예를 들면 소아 전문 병의원 경영청구 전문 세무법인 최초에 따고 갔어. 내가 의사야. 난 여기 줄 것 같은데? 그 의사가 셜록 텍스 어떻게 알아? 혹은 저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알 수 있겠죠? 들어오면 좀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렇지만 우리끼리 그냥 우리끼리 있어. 다 누가 누군지도 몰라. 그냥 거래처에서 저도 그냥 우리 업에서나 조금 이름이 있는 편이지. 타 대표님도 어떻게 저를 많이 알긴 합니다. 근데 잘 모르잖아요. 이길 수 있다니까요. 엄청 파워풀한 거예요 진짜. 얘만 기억하셔도요 여러분들의 시간이 다 보상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서브 타이핑 마지막입니다. 영업하면 제가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아.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세무사들 중에선 제가 우리나라 세무사 통틀어서 난 영업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거는 사실 우리 회사 매출로 순이익으로 다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을까요? 거절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가능성. 제안을 하면요 1%의 가능성이 있지만 제안을 하지 않으면 0%.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이거는 1%라도 있는 제안.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 콜드콜, 콜드메일 개업하시면 무조건 이거 하셔야 돼요. 콜드콜, 콜드메일. 이걸 해야 한 개의 업체가 생깁니다. 100개를 보내면요 콜드콜 100통을 하거나 콜드메일 100통을 보내면 한 개 와도 진짜 많이 오는 거예요. 정말로 해보시면 알아요. 지인이 아니고 뭐 이렇게 정말 그때 다행히 필요한 사람들 아니고서는 한 개 오면 진짜 많이 오는 거예요. 계약을 해준다가 아니라 콜백이 오는, 혹은 이제 뭐 다시 이제 백해서 이제 메일이 피드백이 오는 케이스가 한 개, 100개면 한 개예요. 저희는 한 달에 콜드콜하고 콜드메일하고 DM 이런 거 몇 개를 보낼까요? 한 달에 1000개 이상 무조건 DM으로 보냅니다. 등기로요. 콜드콜, 콜드메일도 계속 하고 DM으로 계속 보내. 이 한 개를 위해서. 이게 한 개가 계약이 될까? 쉽지 않아요. 이것도. 이 정도 되면 뭐 70대 30 정도로 나뉘는 것 같아. 30 정도가 계약이 되고 70 정도가 계약이 안 됩니다. 100개 보내면 몇 프로죠? 0.3%.
저는 그걸 지금 개업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달에 경영 청구가 들어오는 개수가 50개 밑으로 떨어진 적이 사실 거의 없어요. 50개면요 저희가 평균 환급액이 보통 한 거든요. 보수율이 좀 낮아져 가지고 아직 뭐 돈 못 받는 것들도 많이 있곤 하지만 이걸 개업하고 만 5년 동안 안 한 적이 없어요. 그 정도 해야 저 정도 법니다. 나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의 삶은 뭐 콜드콜 콜드메일이 아닐 수도 있겠지. 저는 모르죠. 그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모르지만 나 정도 5년 동안 개업해서 만 5년 동안 이렇게 해야 저 정도 벌어요. 그리고 이걸 꾸준히 더 해야 지금 제가 벌고 있는 것보다 더 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근세가 더 나을 수도 있긴 합니다. 이거를 꾸준히 계속해서 하실 자신이 없으면 오히려 그냥 안정적인 삶, 근세가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는데 책 한 가지만 더 제가 추천할게요. 그랜드 카돈 아시나요? 근데 여러분들 책 진짜 많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을 위해서 많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돈을 위해서 10배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꼭 보시고요. 이거 보시고 사업을 시작을 하세요. 이걸 보시고 이거 보시기 전에는 웬만하면 근무하시거나 이거와 뭐 비슷한 상응되는 이제 이런 책들을 보시고 나의 돈에 대한 내가 벌 수 있는 돈, 내가 벌고 싶은 돈에 대한 마인드 자체를 리마인드 하시고 개업을 하시거나 아니 다른 사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제가 계속 0.3%의 확률로만 영업을 할까요?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못 살겠죠? 살아남지 못하겠죠? 보통 일반 마케팅 업계에서 브랜드 마케팅, 퍼포먼스 마케팅, CRM 마케팅도 있고 유튜브 개설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개설하십시오. 뭐를 위해? 내 퍼스널 브랜드를 위해. 유튜브 꼭 개설하셔서요. 영상 편집이 힘드시면 간단하게라도 꼭 시작 한번 하세요. 그리고 나서 유튜브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사업에 활용을 하실지 고민을 좀 많이 하세요. 퍼스널 브랜드를 위해서 꼭 많이 찍어보시고 많이 버려보시고 퍼스널 브랜딩을 하기에 제일 좋은 게 이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생각보다 정말 많이 효과가 좋습니다. 근세에서 생활을 하실 때에도 수습 끝나고 근세 생활 하실 때에도 꼭 하세요. 예. 꼭 하셔가지고 거기서 아니면 이런 세무적인 내용이든지 아니면 합격수기라든지 뭐라든지 제 유튜브 영상을 혹시나 보신 분들이 있으면은 저는 그 영상 재밌으라고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내 퍼스널 브랜딩을 위해서 다 올리는 거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거의 제조업 위주의 50억 미만의 이제 기업들을 다녔었는데 아이템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여기서 사실 의미가 없고 아이템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찾아야 되는 거고 릴레이션십, 관계성 그냥 심심하면 가면 밥 사줘요. 대표님 진 대표 왔어 밥 사줘. 릴레이션십을 위해서 밥 먹자고 하면 당연히 먹어야 되고 거기 차 마시자고 하면 뭔가 이렇게 성적 터치나 여자 세무사는 특히 조심해야 되는데 성적인 터치나 무례한 얘기라든지 그런 상황 있지 않으면 많이 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1년에 10억 이상 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무조건 하셔야 되는 게 릴레이션십. 이게 되면 우리나라에 세무사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회계사들은 중소기업 대표님들 만날 일 거의 없어요. 회계사들은 개업하지 않는 이상. 세무사들은 정말 중소기업 대표들 정말 많이 만나잖아요. 내가 이 릴레이션십을 잘하면 나는 우리 대표님의 뭐가 되냐면 자랑이 되는 거야. 대표님들이 세무사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우리 세무사님들, 대표 세무사님들 생각해 보세요. 중소기업 대표님들 많이 만나러 다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고 시즌이나 결산 시즌이나 1년에 많이 봐야 두세 번 보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안 봐요. 생각보다 친하다? 나 이 대표랑 친해. 원래 친구였던 사람 말고 릴레이션십 잘해가지고 친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 콜드콜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조금 신경 쓰면 다 할 수 있는 거야. 돈만 좀 투자하고 시간만 좀 투자하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 되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세 군데 소개받아. CRM에 세 군데 소개받아. 초반에 일이 없기 때문에 초반에 일이 없잖아요. 개업하면 이렇게 없기 때문에 맨날 갈 수 있어요. 하루에 4-5명 만날 수 있잖아요. 갈 때마다. 저는 한 달에 100명 이상을 무조건 만납니다. 완전 다단계로. 이렇게. 쉬워 보이지만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빅펌에 비하면 저희는 이제 로컬 펌이잖아요. 근데 로컬 펌의 이제 장점이 뭐냐면 사실 대표가 많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활동량이 굉장히 많은 편이 우선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을 줄 때 절대, 그러니까 우리 사업은 아까 얘기했듯이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지식 기반 사업이 뭐냐면요, 계약을 할 때 어떻게 계약을 하냐면요, 불균형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대표님은 모르지만 나는 아는 거, 지식의 불균형. 그러니까 세무사님이 굉장히 잘 생각을 하는 건데, 중소기업은 지식의 불균형 상태에서 그냥 계약을 해줍니다. 근데 대기업은 지식의 불균형 상태에서 계약을 안 해줍니다. 중견기업은 해줘요. 해주는 데들도 있고 안 해주는 데들도 있고, 대기업은 100% 다 안 해줘요. 그렇게 되면 뭘로 가야 되냐면요, 끈기, 오기, 될 때까지 내 사전에 안 되는 건 없어. 그게 영업을 제일 잘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될 때까지 하는 거. 아이템 10개 짜가지고 하나 가져가고 될 때까지 가져가는 거야. 2개 가져가고 3개 가져가고 4개 가져가고 5개. 그러려면 당연히 실력이 좋아야겠죠. 그렇게 되면 저는 계약된다고 무조건 확신해. 또 궁금한 점. 네, 저는 단가가 센 용역을 많이 해볼 수 있는 세무법인으로 가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세무사 생활을 해오는 동안 나보다 더 돈 잘 버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 얘기를 들으세요. 또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계속 보다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안 읽혀요. 예, 예규는 금방 익히는데 그 판례가 생각보다 잘 안 읽히거든요. 판례나 예규나 모두 다 사실관계가 나와요. 사실관계를 나만의 방식으로 요약을 하십시오. 쟁점도 요약을 하시고요. 근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를 하시면 뭐가 보이냐면요, 쟁점이 명확히 보입니다. 그 쟁점 사항들을 세무사님께서 뭐 길게 안 적어도 되고 그냥 짧게 적어도 되고 그냥 내용 정리를 하시면서 보시면 그게 좀 실력 향상에 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